그래프를 통해 나타나듯이 오메추어 코리아의 포털 네이버를 통한 검색 광고 매출액은 명백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이익한 거래가 강제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메추어 코리아의 매출액 중 69%는 네이버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네이버와의 관계는 오메추어 코리아의 존립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심사단 측에서는 오메추어 코리아가 엔서치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그 강제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습니까? 네, 엔서치의 행위가 얼마나 오메추어 코리아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는 오메추어 코리아의 광고가 차 3단으로 변경된 이후 검색 광고 시장에서 매출의 기준 점유율이 70%에서 34%까지 떨어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엔서치는 자회사 NL을 통하여 오메추어 코리아와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NL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함에 따라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엔서치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오메추어 코리아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불이익 거래 강제 행위의 사실이 입증된 셈이로군요. 이로부터 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까? 엔서치의 거래 강제 행위는 엔서치의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며 또한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포스코 판례에서 판시된 객관적, 주관적 모든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강력한 시장 지배 사업자였던 오메추어 코리아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보면 이 거래 강제 행위로 인해서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의 경쟁은 매우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익 거래 강제 행위는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과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단 행위가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심사단 측은 이 경쟁 제한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포털 네이버는 높은 쏠림 효과를 보이며 동시에 잠금 효과로 인해 유저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 행위 이후 엔서치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은 교체 비용이 0에 가까워 포털 사이트를 쉽게 옮기는 편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강해질 경우 시장은 더 경쟁적으로 발전할 경향이 있습니다. 실례로 네이버와 다름의 시장 점유율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식인 검색이라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 그룹을 끌어당기는 기술적 혁신을 했고 이내 시장 점유율을 뒤집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는 경쟁 제한적 의도나 목적 없이 단순히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경쟁 제한적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희시민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매 시장의 변수 작용은 위와 같은 인간식으로 정리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멀티호밍 정도에 따라 시지자인 선발기업의 점유율이 후발기업 진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담 스미스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허락합니다. 참고인 아담 스미스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 나와주세요. 네, 모델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뮬레이션할 시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 플랫폼, 즉 탑포털처럼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쟁 포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에 따라 판매자의 수가 변하는데 2년 후에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지급해야 포털의 인터넷 광고주, 즉 판매자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기존의 점유율을 밑돌게 됩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측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없으시면 참고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원인은 바로 멀티호밍의 정도에 있습니다. 시장의 약 80%에 해당하는 판매자가 멀티호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지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판매자들이 두 기업에 모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멀티호밍의 정도가 20%인 시장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판매자 수의 변화가 도출되었습니다. 점유율 변화를 살펴봤을 때는 후발주자의 판매자 시장 점유율이 10% 전후로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의 결과를 검토하여 경쟁 제한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면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존재 때문에 수학 체감의 원칙이 강하여 손발적 기업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진입장벽이 형성됩니다. 이때 위에 실험에서 보듯이 후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바로 멀티호밍의 정도입니다. 이제 이 사안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모델과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을 이용하여 부당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엔서치 행위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시장의 멀티호밍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엔서치의 오메추어 코리아에 대한 거래 강제와 거절은 실질적으로 광고주들의 멀티호밍을 방해합니다. 광고주들은 오메추어 코리아의 광고 플랫폼 사용 계약을 통해서 자동으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에도 광고를 하게 되어 멀티호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익한 거래 강제 이후에는 기존의 오메추어 코리아와의 계약하고 있었던 광고주들은 실질적으로 멀티호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N&D와의 계약만으로도 충분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포털에까지 광고를 게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즉, 광고주들도 네이버로의 싱그러움적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는 위 모델에서 살펴보았듯이 엔서치의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합니다. 실제로 계약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2010년 이전의 시장 점유율 변화폭과 이후의 변화폭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여기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PCB는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보여주는 경쟁 촉진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N&D와 오메추어 코리아의 과금 체계도 다르며 N&D와 오메추어 코리아가 광고를 제공하는 포털의 특성도 다르다는 점이 고려돼야 합니다. 검색 광고 선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색 광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단 불이익한 거래 강제에 관한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대 출신이라 그런지 그래프가 많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관 측에서는 2011년 3월 17일 엔서치가 오메추어 코리아의 계약갱신 거절한 행위를 법 제3조의 제1항, 제3호 사업활동 방해 중에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피시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다만 피시민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시점이 2011년이므로 시장 점유율을 2009년이 아닌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010년 말 피시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은 70.4%로 국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됩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 거절 여부를 살피겠습니다. 엔서치가 오메추어 코리아에게 거래 갱신 거부의 의사를 미리 통보하여 일반적으로 계약 자동 연장을 거부한 행위는 이미 기존 계약 체결로 인해 상호 신뢰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속에 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거래 거절입니다. 엔서치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오메추어 코리아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심사관 측은 이러한 사실을 인증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모두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엔서치의 거래 거절로 인하여 2009년도와 비교해볼 때 일단 오메추어 코리아의 매출액은 절반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은 70%에서 2011년 22%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오메추어 코리아의 사업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엔서치의 계약갱신 거절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오메추어 코리아의 부정클릭 방지 의무를 명시했음에도 현저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메추어 코리아의 광고 입찰 단가가 하락하여 엔서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오메추어 코리아의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엔서치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클릭의 완전한 방지라는 것은 오메추어 코리아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도 오메추어 코리아가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한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방지 결과가 현저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의무 위반이라고 추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사관 측은 엔서치의 행위에서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네, 피시민 엔서치의 계약 거절로 인하여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에서 오메추어 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34%에서 22%로 감소한 반면 엔서치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N&D의 경우에는 48%에서 61%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쟁 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오메추어 코리아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경쟁을